빙판에 넘어지거나 넘어진 사람, 은밀하게 애정행각 중인 커플, 동냥하는 거지와 이를 모른 채 하는 허세졸부들, 심지어 배변을 보는 사람까지 있어요. 이런 깨알 재미가 가득 차 있는 오늘의 그림은 바로 스케이트를 타는 겨울 풍경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핸드릭 아베르캄프가 그렸죠. 바로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인터넷 짤 같은 장면들을 그림에 심어두었을까요? 한눈에 봐도 겨울 풍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베르캄프는 이런 겨울 풍경만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였어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아는 풍경화와 뭔가 달라요. 바로 풍경에 많은 사람들을 담았죠. 하지만 초상화처럼 근엄하고 진지하게 포즈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100명도 넘어요. 아베르캄프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단순 복붙으로 그리지도 않았어요. 등장인물의 복장이나 동작도 하나같이 다 다르죠. 게다가 상류층부터 소시민, 노숙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아베르캄프는 어떻게 이런 생활 밀착형 풍경화를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관찰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사람들의 일상의 단면을 잘 포착해 스케치를 해두었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풍경화를 그릴 때 모아둔 대중의 일상을 대방출한 거죠. 그렇다면 그가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슬픈 이야기예요. 바로 아베르캄프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죠. 어머니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도 장애를 유전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듣지도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눈이 매우 밝았죠. 그래서 남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잘 잡아내곤 했어요. 그렇다면 그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안고 어떻게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청각장애인들도 상대방의 입술을 읽거나 필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집안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교육도 잘 받았죠. 어려서는 가족들, 특히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장애를 딛고 화가가 되겠다는 식지 않는 열정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는 어쩌다 그림에 이런 익살스러운 장면들을 담게 되었을까요? 그의 성격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히 답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뇌피셜로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선배 화가의 영향이에요. 그는 16세기의 네덜란드 화가 피테르 브리겔의 화풍이나 스토리텔링 방식을 따랐다고 알려져 있어요. 브리겔도 많은 사람들이 담긴 겨울 풍경화를 그리곤 했죠. 특히 브리겔의 대표작 바벨탑에도 배변 중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베르캄프가 대변을 통해 브리겔을 오마주한 것일지도 몰라요. 문헌에 따르면 실제로 브리겔은 평소 과묵했지만 사석에서는 지인들을 빵빵 터트리는 익살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베르캄프가 그림으로 그 재기발랄함을 배웠을지도 모르죠. 둘째, 타고난 드림력 때문이에요.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그는 부모의 각별한 사랑과 교육열로 구김없이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밝은 성격이었을 것이고 유머 감각도 좋았겠죠. 장애가 있어 말로 직접 사람을 웃기지 못하니 쌓이고 쌓인 개그 본능을 그림으로 쏟아낸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베르캄프는 이후에도 평생 동안 네덜란드의 겨울 풍경을 화폭에 담았어요. 예리한 관찰력에 풍부한 상상력을 더해 평범한 대중의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죠. 그는 사람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간직한 사람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당시 모든 북반구 나라의 사람들은 빙하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매우 힘들었죠.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혹한을 이겨내며 하루를 살아냈어요. 아마도 아베르캄프는 그림으로 이들을 응원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조금만 참아 따뜻한 봄이 곧 올 거야 라면서요. 그가 그림에 표현한 재기발랄함은 매서운 겨울바람에 꽁꽁 얼어붙은 이들의 마음을 잠시 녹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베르캄프의 그림 한 장에 담긴 이 익살스러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겨울의 추위를 잠시나마 있게 해주었길 바래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요. 혹시 알고 싶은 화가나 그림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만을 위해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